이곳 게시판 중에 제 파원썰이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했었고 그냥 성격 차이로 파혼했다고만 주변에 알렸는데 사실 황당한 예비 시모 때문에 헤어졌어요. 살다 며느리 자격 시험이라는 걸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얘기 듣자마자 어이없어 하시며 파혼하길 잘했다고 하실 정도였네요. 저는 1년 9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사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로 결혼 얘기부터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좀 급했습니다. 나이가 많기도 했고 전 남친이 인사 발령 문제 때문에 지방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결혼하면 서울에 붙어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우기면서 결혼을 재촉했었는데 알고 보니 뻥이더군요. 그냥 저랑 빨리 속전속결하고 싶어서 둘러댄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이랑 전 남친 집에 인사도 갔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5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30년 정도 하시다 건강 문제로 일찍 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본인 어머니가 교직에 오래 몸담아 계셔서 말투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고 미리 언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우려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사탕을 머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콤한 말만 늘어놓으며 연신 미소 띤 얼굴로 저에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윤희 같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다면 내 노년은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해줄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쩜 이리 말도 예쁘게 잘할까? 볼수록 참 진국이란 말이야. 그렇게 분명 처음엔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는 말실수를 했던 건지 아니면 제 조건이 생각할수록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만남이 더해질 때마다 저를 보시는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 아, 저 아울렛에서 입어보고 인터넷에서 품번 검색해서 산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사면 좀 비싸서. 엄마, 윤희 정말 알뜰하지? 돈 한 푼 허투루 쓴 적이 없다니까. 예, 알뜰하려면 이 옷을 안 샀겠지. 인터넷에 더 싼 거 많은데 뭘. 요즘 애들은 10,000원, 20,000원 가지고도 좋은 옷 잘만 사던데 이건 최소 10만 원은 넘어 보인다. 몇 푼 아낀다고 용 써봤자 비싼 옷 산 게 아닌 게 되니? 예비시모가 입을 툭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어요. 분위기는 분위기고 저도 잠깐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 맞아요. 이거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정가는 15만 원이었고요. 저 정말 잘 샀죠? 라며 웃으며 이야기하니 갑자기 예비시모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러니? 그런 가격인 줄은 몰랐다, 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싼 옷은 결국 몇 년 못 입어. 싸게 샀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알뜰한 거 좋긴 한데 너는 조금 더 배워야겠다. 물론 그렇다고 윤희가 현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횡설수설 하시며 급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기분 나쁘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전 남친이랑도 다투게 됐습니다. 전 남친은 곧 죽어도 본인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랍니다. 말까지 더듬어가며 어른이라 그래. 맘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결혼은 너랑 나랑 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합가하는 것도 아닌데. 오빠, 정말 모르는 소리 한다. 어머님 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해. 이 상태로 결혼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오빠는 고부 갈등이 왜 전쟁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를 거야. 너 결혼 얘기 나오니까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남들이 말하는 그런 시어머니? 우리 엄마는 저 절대 아니야.
얼마나 교양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너한테 잘해주기로 나랑 약속하셨어. 오빠, 정말 내 맘 모른다. 저는 날이 갈수록 답답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더 철없이 결혼을 조르기만 했고 저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파혼 욕구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 조건? 네, 좋습니다. 돌아가신 남자친구 아버지는 공공기관 감사이셨고 예비 시모도 교직에 몸 담고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니 부와 명예 모두 가진 집안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와 함께 서울 한복판에 52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연봉과 복지 좋은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다니고 있었고요. 저도 공부 꽤나 열심히 해서 들어간 공기업의 주임이긴 하지만 남자친구의 조건에 비해 부족한 수준은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25년째 철물점 운영하시며 언니와 저 키우신 평범한 서민이시고요. 총물이라고 해도 할 말 없긴 한데 사실 저에 비해 많이 괜찮은 남자이자 집안이니까 시어머니 될 분이 좀 쎄하다고 해서 바로 파혼하자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정말 예민한 건 아닐까 싶은 스스로에 대한 검열도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예비 시모 때문에 투닥투닥 다투게 되고 제가 결혼 생각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눈치챈 남친이 결국 본인 어머니에게도 말한 것 같더라고요. 남친이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두 모자가 싸움을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뜻밖에도 예비 시모였습니다. 아들 빼고 저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실 아들이랑 크게 싸웠어. 우리 소중한 인연 이어가야 할 텐데 이번 기회에 방향도 확실히 잡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까? 아, 네, 어머님. 내가 너희 직장 근처로 갈게. 주말엔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해야 할 테니 내일 퇴근하고 회사 앞 카페로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아들한텐 굳이 말하지 말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당황스럽게 잡힌 약속. 예비시모가 말씀하신 시간에 카페로 나가니 어머님이 앉아서 빼곡히 적힌 종이를 고치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자, 둘 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하자. 나는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윤희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자격이 있는지 정도는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 입장에서 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네? 내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해. 우스갯말로 며느리 자격 시험이랄까? 농담이야, 농담. 그냥 네 생각을 쓰면 돼. 이거 빨리 풀고 우리 밥 먹자. 원래 시험 치고 나면 소고기 먹어야 돼. 그렇게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기도 전에 예비신부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려서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몇 번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A4 용지 3장이 들어있더군요. 거의 14포인트 되는 글자로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 읽자마자 현기증이 나더군요. 보자마자 당황해서 그 종이들 내용들이 전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 재현해볼게요. 1번 문항. 시댁의 안부 인사는 최소 몇 번 해야 옳은가? 가. 한 달에 한 번. 나. 한 달에 3번. 다. 한 주에 한 번. 라. 한 주에 2번. 2번 문항. 남편에게 아침밥으로 무엇을 주겠는가? 가. 프렌치 토스트와 우유. 나. 미소 된장국과 계란찜. 다. 인스턴트 스프. 라. 채식 위주의 샐러드 식단. 3번 문항. 남편과 싸웠을 때 어떤 대처가 현모양처 모습인가? 가.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 나. 자존심을 세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다. 시댁에 이른다. 라. 친정에 이른다. 당장 뚜렷이 생각나는 게 이 정도였네요. 그 밖의 문항들, 주간식들도 많았었는데 대충 생각나는 것들 말해보자면
시어머니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명절에 친정을 갈 것인가? 간다면 날짜 조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적인가? 가정의 경제적 부를 늘려가기 위한 본인의 마음 자세를 자세히 기술하시오. 등등 진짜 황당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들 보자마자 어이가 없었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사귀었던 전 여친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왔었다니 왜 전 남친이 그 좋은 조건으로 늦게까지 결혼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예비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제가 묻자 예비 시모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질문하지 말고 1시간 내외로 어서 풀어. 나도 시간 없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문제들을 왜 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서로를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에서 결혼 하나 하자고 소중한 시간 낭비해가며 흘려보낼 순 없잖니.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수능도 다 마찬가지야.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잖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야, 나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집안에 취직하는 을도 아닌데 대체 왜 이걸 풀어야 하죠? 그래도 공기업 들어갔으면 머리는 좋은 줄 알았는데 너도 참 한심하다, 얘. 내가 말했잖아. 답안지는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증빙 자료다. 나는 너에 대해 알고 싶은 거야. 이 시험지 3장으로 저에 대해 다 아실 수 있으세요? 왜 몰라? 답을 보면 다 알아. 내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 몇 명을 가르쳤는데 난 시험지 답안에 찍힌 점 하나만 봐도 얘가 이 시험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더 시간 끌지 말고 어서 풀어. 내가 너라면 지금 이렇게 질문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내겠다. 한 문장이라도 더 써서 너에 대해 어필하고. 안경을 고쳤으며 당당히 말씀하시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평가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이라 그런 건지 철저한 갑의 자세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쓰는 답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는 며느리로 탈락인가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물을 한 잔 들이키며 말씀하시더군요.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건 정답이 있다는 뜻이야. 나는 내 기준대로 채점을 할 거고 70점을 넘기지 못하면 아쉽지만 윤희는 아웃이야. 더 이상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없어. 결혼 상대자가 아니니까 헤어져야지. 그치만 난 윤희가 합격할 거라고 믿는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결혼하면서 차차 배워가면 되는 거고. 예비 시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그러면 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만 질문할게요. 남편 아침밥으로 뭘 차려주겠냐는 이 문항 있잖아요. 차려주지 않는다라는 보기는 없나요? 저도 맞벌이이고 제가 지환 씨보다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하는데 밥을 어떻게 차려주나요? 예, 아무리 그래도 식탁에 배우자 밥은 차려놓고 나가야지. 맞벌이인 게 뭐가 중요하니? 나도 지환이 아빠 살아계실 때 나 새벽같이 출근해도 꼭 식탁에 밥은 차려놓고 나갔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야. 보기에 없다니. 보기 안에서 골라봐. 거짓으로 찍는 건 안 돼. 그냥 기권해. 채점에 방해돼. 단호하게 말하는 예비 시모의 모습이 정말 무서운 선생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순간 제가 카페에 있는지 아님 학교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예비 시모가 제게 가까이 오며 속삭이시더라고요. 어렵니? 내가 힌트 줄게. 이 문제에 대해 예시를 들어볼까? 기우는 결혼한 여자들 말이야. 돈만 생기면 친정에 다 빼돌리더라고. 솔직히 윤희네 부모님도 빠듯하시잖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하자면 우리 집에 비해 윤희네 집이 좀 기우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이 생길 때마다 친정에 갖다 바치는 여자들 같진 않겠지, 윤희가? 순간 슬쩍 웃으며 저에게 말하는 예비 시모의 얼굴이 꼭 악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시험지들을 말없이 응시하다가 그만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터져버린 웃음에 눈물이 날 만큼 배가 아플 만큼 웃기더군요. 푸하하 정신없이 웃은 지 3분쯤 되었을 때 눈을 떠서 예비시모를 바라보는데 어느새 벌떡 일어나선 미친 엑스 보듯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기다고 눈물을 훔치며 예비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거 안 풀래요. 제가 고사장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뭐라고? 고사장을 잘못 찾아와? 무슨 말이니? 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어머님같이 상식 바뀐 사람하고는 절대로 얽히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원하던 시댁이 아니네요. 잘못 찾아와도 한참 잘못 찾아왔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상식 박? 지금 나보고 한 말이야? 네, 저 이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뿌려도 되나요? 뭐라고? 창피하게 이걸 왜 인터넷에 올려? 예비시모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시험지를 다시 걷어가려고 하더군요. 안 풀 거면 말고 빨리 꺼지라면서 제 손에 있는 시험지를 뺏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창피한 건 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걸 알고 있단 얘기잖아요. 저는 재빨리 몸을 피해서 시험지를 쫙쫙 찢었어요. 그리고 예비시모 앞에 구겨 던져버렸습니다. 황당하듯 저를 보며 할 말을 잃은 예비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사시다간 어머님도 분명 언젠간 이렇게 평가받을 날이 올 거예요. 장담컨대 어머님은 70점은커녕 7점도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정답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니까요.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 뭐라고 대꾸하려고 하시는 걸 그냥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나서는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끊기질 않더군요. 며느리 자격시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방금 있었던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상놈의 집안이 다 있냐고 하시며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깊은 사이 되기 전에 빨리 발 빼길 잘했다면서 제가 거기 앉아서 문제 하나라도 풀었다고 하면 화내려고 하셨대요. 걱정 말라고 시험지 쫙쫙 찢어서 예비시모 앞에 던져버리고 왔다고 하니 엄마가 잘했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물론 전 남친은 울고 불며 저에게 전화하고 집 앞에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매달리긴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본인 어머니가 자기 만나는 여자들마다 안하무인하게 대해서 매번 헤어짐 당하고 파혼 당했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상식 없게 대하지 말라고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그전 여자들과는 다르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처음으로 제대로 선 사람이라 절대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어머니랑 연을 끊을 테니 제발 결혼하자고 엉엉 우는데 정이 뭔지 마음은 좀 아프더군요. 그래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전남친 어머니는 일찍 퇴직하신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촌지를 요구했던 혐의가 있어서 조사받은 적이 있으시다네요. 사건 덮으려고 학교에서 강제로 퇴직시킨 거고요. 잘리셨던 거죠. 본인도 떳떳한 사람이 아니면서 무슨 예비 며느리가 뒷주머니로 친정에 돈을 빼돌리는 게 우려된다 어쩐다 하며 그리 뾰족한 잣대를 들이미셨을까요? 전 남친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다고 하던데 전 남친 어머니는 본인이 하는 방식이 얼마나 자식 앞길을 망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벽창호 같은 스타일이던데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맞춰드릴 며느리가 과연 한국 땅에 있을지 의문이네요.
어딜 가나 집안에 애물단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 고모가 그러네요. 지금 나이 43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골드미스라고 부르기도 뭐한 게 한 직장에 2년 이상 못 다니고 계속 관두길 반복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모았어요. 그래도 백수 기간은 3개월 안 넘기고 바로바로 취직하긴 하던데 이번에는 웬일로 반년을 놀고 먹으면서 회사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애 고모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홧김에 관둔 모양이더라고요. 이별 극복한다는 이유로 돈 펑펑 써가며 해외여행 다니고 기분 안 좋다면서 비싼 명품백 하나씩 지르고 그러던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결국 신우도 돈 때문에 반 미쳐서 이 사단을 냈네요. 신우 얘기부터 쭉 해볼게요. 사실 저 결혼 전에는 신우이가 이렇게 철없고 대책 없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재단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7급 공무원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하는 동안 신우의 존재에 대해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도 하나뿐인 여동생에 대해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제가 궁금증에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 평범하다,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었던 것 같아요. 신우는 단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에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신우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올케이고 신우보다 나이도 2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을 붙이고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는데 신우는 늘 뚱한 표정으로 제가 묻는 말에도 단답으로 대충 버무리기 바쁘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줘도 고맙단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물건만 쏙 빼갔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기분이 나빴고 자연스럽게 그게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신우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말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쌩하니 구는 게 본인 딴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을이 을답게 안 군다 이거죠. 먼저 말 건답시고 하는 게 제 헤어스타일이나 체형에 딴지를 걸면서 아줌마 같다고 하거나 본인 오빠는 명문대 나왔는데 저는 간신히 인서울 했다고 너무 기우는 결혼한 거 아니냐고 삐딱하게 후려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빈정이 상해서 노선을 그렇게 바꾼 건지 마주칠 때마다 본인 오빠는 잘난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 취급해 가면서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언니, 맞벌이 하면서 오빠가 살림 더 많이 하죠?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끝내주게 잘했거든요. 결혼해서도 잘하겠지 뭐. 뭐 비슷비슷하게 하죠. 저도 바쁘고 현수 아빠도 바쁘니까요. 언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남자가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애부고 그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오빠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언니 아시죠? 현수 아빠 자상하고 가정적이긴 하죠.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가씨, 제 친구들 보면 남편들 그 정도는 요즘 다 해요.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나 몰라라 하는 남자들은 요즘 별로 없어요. 괜찮은 남자들은 그런 게 부끄러운 짓이라면서 남자들끼리도 서로 험담하고 그런데요. 제가 좀 발끈해서 전에 없이 쏴붙이듯 말하자 신우이가 기분이 나쁜 듯이 얼굴을 구기며 대꾸하더군요. 그래도 언니, 저 덕분에 편한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 많이 가르쳐놨거든요. 라면 끓여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거실 먼지 좀 닦아라. 얼마나 시켜먹은 줄 아세요? 그 덕분에 오빠가 잘하는 거예요, 집안일. 다 제 가르침 덕분이라고요. 신우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자 옆에서 듣던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그게 어떻게 네 덕분이냐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특히 화를 내시며 헛소리 할 거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마디 하시자 입 쭉 내밀며 들어가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더러 그냥 이해하라고 저게 시집을 못 가서 심술 부리는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냥 민망하더라고요. 시댁에서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 저도 감정이 상했고 마주치면 신우와 서로 말을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 신우는 거의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었고 저한테 말 붙이기도 싫다는 듯 시어머님이 저에게 뭐 전달해 주셔도 저한테 다이렉트로 주지 않고 꼭 제 남편에게 이거 새언니 줘 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참,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내복 한 장 선물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첫 조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희가 신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결혼 전부터 저는 신우랑 친해지고 싶어서 명품 립스틱이나 스카프 같은 선물도 자주 줬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정장 사라고 50만 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받을 것만 홀랑 받고 막상 저희 결혼식 땐 여윳돈이 다 적금 들어가 있다면서 축의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적금 만기되면 그때 늦은 축의금 줄 거라고 하더니 2년, 3년이 지나도 심지어 저희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10,000원 한 장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 때문에 남편에게 화냈네요. 그 전에는 딱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에 비해 벌이가 적기도 하고 저희가 손 위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가씨는 어쩜 그래? 받은 건 많으면서 어떻게 이런 한 장 안 써 우리한테? 심지어 우리 현수까지 태어났는데 내복 한 장 선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 동생은 백수인데도 용돈 탈탈 털어서 상품권 보내줬는데 아가씨는 정말 너무하다. 제가 확 쏘아붙이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 가족 건드렸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원래 좀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한테도 받아 먹을 줄만 알고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 답례도 안 하고 이기적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애 키우느라 저도 정신없고 그래서 신우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신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인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자존심에 감쌌으면 아마도 저도 감정이 상해서 싸우게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이 뭔 죄냐 싶어서 저도 신우 얘기는 더 꺼내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 그냥 신경 끄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처음으로 학생 된다고 여기저기서 선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신우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 친정 가면 제가 신우 이야기를 하며 투덜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돈 안 가져가는 게 어디야. 불안불안하긴 하다만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혈육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 신우가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걸로 다행인 줄 알아. 너도 뭐 더 해줄 필요도 없고. 응, 나 이제 안 해주잖아 아가씨한테. 고맙단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아무튼 그런 와중이었는데 평생 연락 안 오던 신우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었나 싶어서 받을까 말까 고민도 했네요. 여보세요? 네 언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아가씨도 잘 지냈죠? 회사는 관뒀다고 얘기 들었어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 이번에 독립하려고요. 독립이요? 이제 따로 사신다고요? 네.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진작 나갔어야 했나 봐요. 저번에 사귀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살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랑 사는 게 한계이신가 봐요. 네, 뭐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처음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네, 말씀하세요.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부탁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전화 걸어온 곳 자체에 저는 놀랐었죠.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 신우가 이러더군요. 사실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적금 부어놓은 건 이번에 깨보니 3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일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이 40에 반지하에서 살 순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최소 전세 1억은 줘야 투룸은 구하겠더라고요. 전세 1억이요? 아직 여유가 안 되시면 월세로 시작하셔도. 월세로 살면 돈 못 모으잖아요. 무리해서라도 전세로 시작해야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1원 한 장 못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얹혀 살았다나 뭐라나. 제가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얼마나 줬냐고 했더니 1억 주셨다네요. 그래서 저도 1억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절대 못 주시겠다네요. 아, 네. 그러셨어요? 저한테 울분을 털어놓듯 다다다 화를 쏟아내버리는 신호 때문에 잠시 머리가 멍했습니다. 언니, 저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꼭 1억 받아야겠거든요? 네? 아, 저더러 시부모님께 대신 말씀을 해달라는 건가요? 그거 부탁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누구한테든 꼭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라면 그 누구 중에 저희도 포함인가요? 제가 벙쪄서 물으니 신우가 이어 대답하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차별받고 싶지 않거든요. 억울해서라도 1억 해주세요. 네? 아니 아가씨, 1억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수로 1억을 당장 해주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진짜 반지하라도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사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언니는 가정 이루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안정되게 산다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좀 해줘야죠. 걱정이야 당연히 되죠. 그런데 독립하는 데 필요한 전세금 1억을 덥석 내놓으라니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가씨?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그거 다 저희 오빠랑 저희 집 덕분이잖아요. 어머, 아가씨. 듣자 하니 말을 막 하시네요, 진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요. 다신 전화 걸지 마세요. 본인 기분 상하니까 또 저를 후려치기 시작하는 신우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열받아서 씩씩대다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신우가 저희에게 1억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며 한탄하시더라고요. 글쎄, 니들 결혼 때 해준 1억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거야 현수 아범이 결혼 전부터 알바했다고 돈 주고 취직했다고 용돈 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차곡차곡 모으고 조금 더 보태서 되돌려 준 건데 그건 모르고 그저 우리가 지 오빠한테만 돈 줬다고 쌩 난리다. 알죠, 어머님. 어릴 땐 그래도 돈 가지고 싸울 일은 없었는데 지도 나이 먹으니 이제 돈이 중해지긴 했나 봐. 되도 않는 돈을 달라고 하네 참. 안 그래도 독립한다니 우리 남편이랑 몇천 주려고는 했는데 지 오빠 1억 받았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서 저러는 거야 정말. 어머님,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께 대뜸 전화부터 드리긴 했는데 어머님 속도 정말 말이 아니시겠어요. 에휴, 자식을 40 넘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많다냐? 시집은 안 가도 제 앞가림은 잘해야지.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월급은 죄다 지 주머니만 채우더니 그거 다 어디다 썼는지 몰라. 남자한테 썼는지 가방 사 모으는데 썼는지 우리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한 번 안 보내주더니 지는 분기마다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고 말이야. 에휴, 내가 화병이 걸려서 못 살겠어 아주. 시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잡고 넋두리를 하시다가 그만 우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하더라고요. 남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대판 싸웠다더군요. 신우는 곧 죽어도 1억 받아야겠다고 난리를 치고 열받은 남편이 그러면 1억 주는 대신 연 끊어도 되겠냐고 홧김에 말하니까 그러자고 했다더군요.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영 안 되겠는지 신우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문자와 카톡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여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더러.
제가 며칠 동안 씹으니까 새벽마다 전화를 하길래 차단했더니 이젠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더군요. 모르는 번호 안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래요? 언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다예요? 대체 누가 행복하다 그래요?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요? 이런 전화 받고 있는 내가? 언니랑 오빠 돈 많이 모았잖아요. 우리 집에서 1억도 받고 둘이 월급 잘 모아서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다면서요. 우리 오빠같이 착실하고 자상한 사람 만나서 언니도 호강하는 주제에 신호 하나 보살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가씨,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나 마트 가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광어회도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런 제가 아가씨한테 전셋값 하라고 1억을 내놓으라고요?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아가씨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여 싸웠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다른 남자들 같지 않은 거 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오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집안일을 시켰는데, 그리고 여자 존중하라고 얼마나 잘 가르쳐놨는데요. 내가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언니가 데려가서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이렇게 해주겠어요. 어차피 그 돈 오빠네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가 현수 아빠 잘 가르쳐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1억이 좀 많으면 내가 깎아줄게요. 7천만 원만 주세요. 뉘집 개 이름처럼 쉽게 나오는 7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바로 소리쳤죠. 네 오빠 설거지하고 물기 안 닦아서 내가 매번 뒷정리한다. 양말은 허구한 날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놔. 애를 잘 본다고? 네 오빠가 현수 2살 때 닭다리 뜯으라고 줘서 애가 닭뼈 삼켜서 큰일 났던 거 몰라? 현수 아빠가 빨래 속에 청바지 넣고 돌려서 거의 30만 원어치 옷 버린 건 모르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잘 가르쳐놨다면서. 네 오빠 잘 가르쳐서 장가 보낼 거면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낼 것이지. 이런 허당 만들어놓고 뭔 1억을 달래? 어머, 언니. 사람 덜 만들어놨으니 내가 받아야겠는데? 네 오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랐지? 이 멍청아. 그동안 신우라고 해서 지 오빠 험담 안 하고 참은 건 모르고 이게? 네가 돈 내놔. 네가 돈 내놔. 제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가 어버버 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또 네 오빠 잘 가르쳐서 보냈네 뭐네 하면서 돈 얘기 꺼내면 진짜 너한테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내가 네 오빠 뒤치다꺼리한 거 전부 리스트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한 건당 100만 원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 구시렁거리면서 전화 끊더군요. 그 이후로는 전화 안 왔습니다. 시댁에다가도 돈 달란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간 것 같더라고요. 도라이한텐 도라이 짓이 제격이었나 봐요. 저도 평소엔 얌전한데 그날따라 너무 열받아서 같이 미친년처럼 싸웠네요. 근데 어느 정도 진심도 있어요. 남편이 자상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건 맞지만 늘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래도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것 가지고 저도 꼬투리 잡아 싸운 적은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미친 신우를 퇴치했네요. 저를 만만히 봤었나 봐요. 한 번 더 건드리면 정말 물어버릴 기세로 난리쳤더니 다신 연락 안 오네요. 명절에도 아마 안 오겠죠. 본인 부모님이랑 그렇게 돈 얘기하면서 고래고래 싸웠다던데 거의 연 끊기지 않았을까요? 저희 신우 진짜 황당하죠? 신우짓 좀 한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이런 인간은 없는 것 같네요.